디지털 스트리밍이면 스펙적으로는 CD보다 좋은데 왜 음질이 나빠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386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청회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어저께 눈도 오고, 네, 고맙습니다. 어제 눈도 오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또 뜨거운 열기로 악세스라고 읽어야 되겠죠? 악세스 앰프하고 이 보레센 스피커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가 좋아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후자 쪽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꽤 추워요, 그죠? 요새 올해는 눈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자, 오늘 예고 드린 대로 오디오 그룹 덴마크요.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억세스라는 브랜드가 새로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억세스에서 포르테 1, 포르테 2, 포르테 3까지 나왔는데 3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 포르테 1하고 2 스트리머 앰프죠. 스트리머 앰프하고 또 보레센에서 작년에 그 X 시리즈가 새롭게 또 런칭이 됐습니다. 원래 보레센이 이제 M 시리즈, 제로 시리즈, G 시리즈 이렇게 있다가 요 X 시리즈가 새로 런칭이 되면서 지금 있는 건 요거는 이제 X2라는 모델이고요. X1이라고 이제 북셀프가 있고 그리고 2부 때는 이제 X3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이제 X6라고 그래서 유닛 7개짜리 굉장히 키가 큰 그 스피커도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부 다 오디오 그룹 덴마크 프로덕트로 다 채운 겁니다. 케이블은 요즘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가 돼서 스피커 케이블을 지금 안수주 C2로 연결을 했습니다. A2만 해도 충분한데 사실 이 정도 급이면 C2는 아무래도 시청에 이제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스피커 케이블은 안수주 C2로 했고 인터커넥터가 필요 없죠. 파워코드도 안수주 C2로. 이제 디지털 케이블은 저희가 다 데모가 나가갖고 남은 게 D2밖에 없어서 네트워크 허브 쪽은 좀 좋은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네트워크 허브죠. 그래서 파워 스위치 D3.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파워박스라고 그래서 저게 이제 안수주 액티브 테슬라 코일 만들어주는 장치거든요. 저것도 지금 일단은 갖다 놨고, 이 멀티탭이 마인츠 8이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A3, D3 모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A3급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됐고, 저희 이제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의 필수품이죠. 저 시너지 리서치 블랙박스 지금 저기 딱 놓여져 있고, 여기 FEQ 카본도 지금 동원을 해서, 일단 환경 자체는 뭐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음질, 여기 보면 퀀텀 그라운드, 퀀텀 필드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제 최고의 음질을 구현을 해 본 겁니다. 요즘 저희가 오디오 그룹 덴마크 제품들을 자주 해요. 작년에도 제가 마지막 했던 게 그 안수주 케이블 전체로 했던 게 제가 마지막 작년 시청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링크만은 김편님이 오셔서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를 물론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왜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 이렇게 빠져갖고 약간 몰입하는 느낌 정도로 지금 오디오 그룹 덴마크 제품들 보레센 스피커, 뭐 아빅 앰프, 안수주 케이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라 할 수 있는 액세스까지 해갖고 제가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 빠진 이유가 오디오에서 이런 노이즈 관련 얘기는 전 세계에서 저 혼자만 떠들었어요. 국내에서도 사실 저처럼 이렇게 막 노이즈 때문에 특히 디지털 오디오에서 음질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참 외롭게 공허하게 혼자 외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 소위 뭐 악플도 되게 많이 달리고 왜냐면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노이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혼자 떠들어대냐. 물론 선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를 저 혼자 한 13년, 14년 가까이 제가 2010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혼자 떠들었는데 동지가 생긴 거야.
저랑 똑같은 얘기를 오디오 그룹 덴마크가 해주니까 솔직히 너무 반가운 거고, 너무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걔네들이 말한 이론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뭐 제가 오디오 그룹 덴마크를 카피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디오 그룹 덴마크가 저희 쪽을 카피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반가운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컴퓨터 스트리밍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한 게 한 10년 좀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컴퓨터 스트리밍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고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호감이 생기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 이게 뭐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뭐 이런 동질감이 안 나오겠지만, 진짜 잘 얘기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디오 그룹 덴마크 제품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좋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컴퓨터 스트리밍이면 스펙적으로는 CD보다 좋은데 왜 음질이 나쁠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의 재생의 현주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회사죠. 큰 회사에서 나랑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반갑더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디오 그룹 덴마크가 너무 좋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청의 순서는요, 3부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회가 뭐 합리적인 가격대를 할 수 있죠. 그냥 스트리밍 올인원 인티앰프에 스피커 뭐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시청회 이겠거니 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도 또 하이파이 클럽만이 할 수 있는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부는 여기 세팅되어 있죠. 그 보레센 X2 요 스피커에, 얘가 포르테 1일 거예요. 네. 얘가 똑같이 생겼어요, 두 개가. 이거 앰프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 억세스 포르테 1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일부를 진행을 하면서 요 억세스라는 브랜드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2부 때는 보레센 이제 스피커를 X3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스트리머 앰프도 여기 이제 포르테 2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2부 때는 이제 보레센 요 X 시리즈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3부 때는 아예 그냥 또 한 파트를 나눠봤어요. 과연 디지털에서 노이즈가 음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거친 음이 되게 자연스럽고 정숙해지지 않았냐, 그거 말고 각 요소별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바로 들어갈게요. 원래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가 굉장히 초하이엔드급 고가 정책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보레센 스피커 그러면 M 시리즈요. M6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뭐 국내에 아직 수입은 안 될 거예요. 스피커가 뭐 7억인가 8억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의 뜨거운 감자죠. 아비게 i880 인티앰프, 그 소비자가 1억입니다. 인티앰프 한 덩어리가 1억이에요. 그건 디지털 스트리머도 안 들어간 순수 아날로그 인티앰프인데 1억.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안수조 스피커 케이블, 요 C2는 뭐 스피커 케이블 기준 한 1,000만 원 전후, 길이에 따라서. 근데 얘네들 DTC 골드 스프림 골드 시그니처인가? 아무튼 최상위급이요. 스피커 케이블 1억 6천입니다. 파워 코드가 1억 1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초하이엔드급을 만드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억세스라는 이제 요 브랜드요. 딜러들이 요청을 했답니다. 좀 저렴한 버전을 좀 만들어다오. 홈페이지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위 모델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트리클 다운해서 기술력은 그대로 투입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제 스트리머 앰프를 만들었는
받고 그래서 그걸 아예 악세스라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로 했는데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르테1이 실제 판매가가 한 1,000만 원대 초반 정도, 그리고 포르테2가 1,500만 원, 1,600만 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확한 가격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물론 올인원 인티앰프 치고는 절대 싼 가격은 아니지만 오디오그룹 덴마크라는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저가 라인업을 이제 만들었다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음악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첫 곡으로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음악회에서 많이 트는 음악이죠. 바우에른 폴카,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했던 사운드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운드가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은 브랜드의 이 같은 시리즈에 있는 모델의 하이 모델하고 상위 모델하고 이거 보면 이제 하이 모델이 아무래도 많이 손해를 보죠. 근데 제가 이제 X2하고 X3를 들어보고, 야, 얘네들 진짜 뭔가를 아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받았는데, 소리 경향이 약간 달라요. 제가 보기에 이 X2 스피커는 이 스피커를 구입해서 듣는 사람들이 즐겨 들을 음악이라든가 청취 환경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소리를 다소 풍성하게 이렇게 튜닝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3평이 넘는 공간에 지금 오늘 18분 오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게 지금 4.5인치 우퍼거든요. 4.5인치 우퍼 한 발에 4.5인치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스피커죠, 이 공간에는. 근데 이 굉장히 풍성한 이런 음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막 하이엔드식의 굉장히 정교한 어떤 분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풍성함은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게 튜닝을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보레센 스피커는 이따 제가 2부 때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근데 이 폴카 음악에서도 보면 이게 뒤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사운드 스테이지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피치카도 폴카에서는 그 공간감, 그죠? 그리고 잔향, 그리고 어떤 그 스타카토의 어떤 연주의 느낌, 그런 리듬,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내는, 그러니까 뒤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사운드 스테이지를 규모감 있게 커다랗게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 그 능력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이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분명히 추구하는 음질이나 지향점은 하이엔드 쪽이 명확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지금 연주는 저 니미에르비, 파보에르비 아버지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지 않나. 이 가격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얘네들의 지향점은 분명히 하이엔드 쪽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억세스 이제 들어갈게요. 그 오디오 그룹 덴마크 제품들이 보면 다 그래요.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포르테1하고 포르테2하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허브도 마찬가지예요. 허브도 XTC가 있고 뭐 A3가 있고 D3가 있는데 박스 포장부터 외관까지 모양까지 100% 똑같아요. 그나마 D3로 오면서 저 앞에 로고는 바꿔줬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급인데 이렇게 차별점을 왜 안 뒀어?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테 1, 2, 3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되게 재미있는, 또 약간 엽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는데요. 1하고 2하고 3하고 출력이 똑같아요. 다 100W예요. 아날로그 앰프부는 다 똑같아. 전원부도 다 똑같아. 포르테 1이 뭐 한 50W, 2가 100W, 뭐 3가 뭐 150W, 이런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날로그 앰프부는 다 똑같은데 가격은 한 1.5배씩 차이가 나요. 모델명도 그냥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이제 얘 보여드릴까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면 포르테 2라고 쓰이죠. 요거 하나 틀린 거예요. 1하고 2는 외관에선 저거밖에 안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노이즈 제거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맨날 얘기하는, 이제 뭐 저희 시청에 자주 오신 분,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약간 익숙해요. 테슬라 코일.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포르테 1에는 36개가 들어가 있고, 포르테 2에는 72개가 들어가 있고, 포르테 3에는 108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 테슬라 코일의 차이고, 그리고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도 72개, 144개, 216개. 그리고 액티브 지르코늄 테슬라 코일이 포르테 1에는 안 들어가 있고, 포르테 2에는 4개가 들어가 있고, 3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더 서킷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그 액티브 테슬라 코일을 활성화시키는 회로라고 있는데, 그게 1에 3개, 2에 6개, 3에 9개. 그리고 이제 포르테 3가 바닥에 동판 깔린 게 또 달라요. 3는 여기는 없지만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내부 보면 이제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도 보는데, 얘네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요.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방향의 코일과 반대 방향으로 만든 카운터 코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스파이크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감긴 카운터 코일이 그 노이즈를 흡수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앰프 쪽에서 어떤 노이즈 제거 파트가 있어갖고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앰프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거. 근데 그런 의미에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내부에 한 거의 3분의 1이 그냥 이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앞쪽에 이렇게 이게 2개층으로 해갖고 이렇게 테슬라 코일이 이렇게 쫙 안에 들어가서 얘네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장치이고,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은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판에 또 설계된, 그러니까 어떤 이런 노이즈 제거 기술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브랜드가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고 할 수 있죠.
자, 디자인을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되게 커다랗게 있어요. 이렇게. 요새는 다 칼라 LCD 넣어주는데 여기는 왜 이거 이렇게 놨지? 저는 이게 더 훨씬 낫다고 봐요. 유일한 단점은 한글 폰트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 빼고는 사실 이렇게 청취 위치에서 뭐 기존에 다른 뭐 스트리머나 이런 애들 보면, 서버나 이런 애들 보면 여기 뭐 앨범 자켓 사진 뜨고 공명 뜨고 뭐 하긴 하지만 시인성이 얘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억세스는 정신 차렸더니 이제 공식 리모컨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알루미늄 리모컨도 줘요. 이게 왜 이슈가 될 수 있냐? 그 1억짜리 아빅 인티 i880이요. 그 애플 리모컨 주거든요. 1억짜리 인티에 애플 리모컨을 주는데 아빅은 이렇게 해서 리모컨도 있고 반응도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륨이나 어떤 공목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먼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밝게,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유용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버튼들 있고요. 볼륨 노브 있고 헤드폰 단자도 있어요. 여기 저 헤드폰 단자도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라 내부에 이제 헤드폰 앰프가 A 클래스 헤드폰 앰프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리고 옆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얘네가 억세스잖아요. 그래서 X자 로고를 쫙 박아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요 두드려 보면요, 그죠? 우리가 알던 그 소리가 안 나죠. 원래 이런 소리 안 나는데 땡땡땡 소리 나야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안에 뜯어보면, 아까 사진 보면서 뜯어봤는데 안에는 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 프레임을 짜고, 얘네들이 천연 그 기반의 복합 재료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약간 MDF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약간 목질 느낌, 다 음질 때문에 저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소리가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 게, 소리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그런 거는 이런 어떤 셰시 인클로저도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i880에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트리클 다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또 이제 뭐냐면 공집 모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을 한다고 아빅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조넌트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써갖고, 레조넌트 모드 파워 서플라이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스위칭 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위칭 전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파로 해갖고 스위칭 전원을 온오프를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스위칭 모드가 아니라 이제 공집 모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모든 항목, 앰프가 됐든 케이블이가 됐든 스피커가 됐든 다 노이즈. 저는 그 노이즈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노이즈 플로어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지연이 없는 전원 공급으로 정밀도하고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어쨌든 요 파워 서플라이부터 노이즈 얘기를 하면서 초저 노이즈 컨트롤을 한다, 공집 모드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 내장에 이제 당연히 스트리머니까 DAC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원비트 DAC 서킷을 쓴다. 멀티비트 방식은 노이즈 증가 및 신호 제어에 대처해서 디지털 시그니처의 특징을 갖는다. 디지털 시그니처, 그러니까 디지털 음의 특징, 디지털적인 그런 이제 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들어볼 때 디지털적이다, 아날로그적이다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멀티비트는 노이즈로 인해서 너무 디지털스러운 소리가 나니 자기네들은 자체 개발된 원비트 회로로 아날로그 시그니처 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린 곡에서 소리가 왜 그렇게 났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스트리머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약간 생소하기까지는 한 그런 음이 있는데, 얘네들이 DAC에서조차 이제 노이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데이터 처리와 노이즈의 내성을 갖춘 DAC 회로를 개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음악을 평온하고 풍요롭게 하고 선명도와 정확성을 보장을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코일 기술은 이제 2011년부터 얘네들, 그러니까 저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2011년부터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어떤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그런 테슬라 코일의 모든 기술을 아비게에서 이 전개된 모든 기술을 이 억세스에 다 똑같이 투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요 음악을 틀면 지금 아까 피치카토 폴카 저런 식으로 해서 니미에르비 해갖고 제목이 왔다 갔다 해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게. Dreams are breaking like glass. But faith is hard like stone. Sometimes so hard to see. When I lay down and forget this, you need to be telling 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안네 아스크빅의 리버티를 들어봤는데요. 이 능력이요. 이건 진짜 칭찬해 줘야 될 그죠? 무슨 능력인지 아시겠죠? 이런 입체감이요. 이게 과연 스트리머에서 이렇게 정숙함이 나오고 이런 입체감이 나오고 그리고 이 스피커 초저역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4.5인치 유닛을 달고 있는 스피커의 초저역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고역, 중역, 저역, 대역 분리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대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란 거죠. 사실 이 정도의 입체감을 만들려면 그냥 제 경험상 분량 굉장히 좋은 그레이드로 올라가야지 이런 입체감. 물론 이거보다 더 정교했으면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세밀했으면 물론 그렇게 튜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X2 스피커면은 그렇게 튜닝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가격대마다 차도 용도가 있듯이 어떤 가격대를 고려를 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정말 음악적으로 튜닝이 잘 된 스피커다 얘기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입체감은 이게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노이즈 제거 기술이구나. 그리고 들어봤을 때 노이즈를 제거하니까 그 원음도 사라졌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그 DAC 파트의 아날로그 시그니처예요. 아날로그적인 사운드가 나오는 소리가 이런 거구나. 이제 요 한 곡 더 남았거든요. 거기서 들어보면 고역이 로로프가 됐다는 얘기는 고역 쪽에 정보가 사라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런 입체감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뭉툭하면은 평면적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포르테 1 스트리머 앰프와 X2 스피커의 어떤 음질 경향이 그런 편안한 쪽으로 약간 튜닝이 된, 사실 오디오 매니아가 이걸 들고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정도 어떤 이 크기와 가격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오디오 파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집에 그냥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앰프가 이 스피커가 이 음질 컨셉을 기가 막히게 잡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연스러워. 그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내추럴하죠. 아무튼 그러면서 그 공간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보면
막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타악기나 막 이런 작은 소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도 리얼하게 등장하는 느낌하고 그 색소폰이 굉장히 낮은 저음을 이렇게 쭉쭉 바닥을 깔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다 표현하는 거. 이런 어떤 노이즈에 대한 그러니까 메인이 노이즈니까 얘는 접근을 하면은 이 정도 그레이드에서도 이렇게 입체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싼 앰프들, 하이엔드 앰프들이 왜 이렇게 두꺼운 패널을 쓰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엔 다 진동과 노이즈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 이 리버티는 이제 3부 내내 들어야 될 음악이니까 잘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러면 이 리버티가 포르테2의 X3로 가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빨리 갈게요.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게 UMAC 모듈이라고 그래서요. UMAC 모듈, 앰프 모듈에서 언매치드 오디오 컨트롤 해갖고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스 D, 아빅은 클래스 A 앰프지만 i880은요. 얘는 여기다 어떻게 A 클래스를 넣겠어요. D 클래스 앰프를 쓰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클래스 D의 PWM이 이제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죠. 그 PWM 신호를 보통은 이제 트라이앵글 웨이브, 삼각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웨이브 쓰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과도하게 걸어야 되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걸기 위한 코일이라든가 커피스터 이런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사인 웨이브를 써서 일단은 또 노이즈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코일이나 커피스터 양도 확 줄일 수가 있고 코일의 인덕턴스가 줄으면서 댐핑 팩터가 좋아지고 계속 이제 도미노식으로 변하는 거죠. 구동력도 더 좋아져서 더 작은 힘으로도 쉽게 출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배 같으면 충분하다. 전용 오디오 장치는 아빅에서 사용된 거를 그대로 갖다 썼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커피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 컴퓨터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노이즈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를 썼다는 얘기는 클럭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클럭 노이즈가 나올 테니까 앰프부는 또 순수하게 아날로그로만 설계를 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 오디오 그룹 덴마크가 데모할 때 이 곡도 자주 틀더라고요. 그래서 컴펜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헤데가드라고 그래갖고요. 이거 전자음악이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2부 이제 스피커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하이파이로드 RA280에서도 그죠?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뭐 RA280도 되게 좋은 앰프긴 했지만 결국은 스피커의 굉장한 능력
그리고 이 우퍼를 보면은요, 이건 2부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 임팩트가 있는데 우퍼 움직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빨라요. 자, 이 곡을 들려드린 이유가 우리 아파트가 좀 큰데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서 거실이 한 20평이 좀 넘어. 그래서 이제 큰 스피커가 필요하겠네. 이 스피커가 들어가면 안 되겠냐는 거죠, 작아서. 그죠? 그러니까 4.5인치 우퍼를 달고 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지금 이 곡에서는 지금 이 곡이 전자음악인데 저역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초저역까지 내려가는데, 초저역 쪽은 마치 서브우퍼가 별도로 있는 것 정도로 초저역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쭉 깔리잖아요. 그게 RA80에서도 깔렸잖아요. 스피커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스피커 능력도 능력이고, 이건 3부 때 해드릴 건데 그게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디오 시스템,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노이즈가 거쳐지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는 초저역까지 가능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케일도 그렇고 입체감도 그렇고 임팩트도 그렇고, 아무튼 그 저역이 뚝뚝뚝 떨어질 때 그 저역의 윤곽이라고 그러죠. 그런 대역 분리도 굉장히 좋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1,000만 원대 뭐 초반 이 정도 놓고 봤을 때 경쟁 브랜드랑 이렇게 해봤을 때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초저역의 느낌, 이거는 정말 보레센 X3 스피커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돌풍을 일으킬 스피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이 시스템을 포르테2하고 X3로 스피커를 바꾸고 보레센 또 X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